이더는 결국은요, 얘가 활용도가 높은 하나의 어떤 그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플랫폼, 거기서 이제 가치가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하나의 그 지금 현재 그 플랫폼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이더에 대한 가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더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코인이라기보다는 이더리움 플랫폼의 어떤 경제적인 에쿼티, 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오문성입니다. 스테이킹은 이더의 가치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더를 락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락을 걸은 이더는 내가 시장에서 바로 팔 수가 없어요.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빨리 대응을 못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스테이킹을 해놨기 때문에. 왜 스테이킹을 하느냐?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결국은 이 밸리데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더를 예치를 해야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자기가 검증자 역할로 하게 되면 한 1억 이상 정도의 돈을, 한국 원화로는 1억 이상의 돈을 이더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테이킹으로 묶어놓으면 그 대신 이제 이자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더를 스테이킹했다는 얘기는요, 갑자기 이더가 굉장히 뭐 가격이 폭락했어요. 근데 팔고 싶어. 못 팝니다. 가격이 아주 급상승했어요. 지금 또 팔고 싶어. 못 팝니다. 왜? 지금 그 딱 스테이킹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는 거죠. 다만 이건 중요한 하나의 어떤 비트코인과의 어떤 그 차이점을 유발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테터지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많이 사도 그 비트코인을 많이 샀어도 그거 가지고 수익이 발생되진 않아요. 근데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이더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처럼. 그럼 이걸 많이 샀으면 자기들은 그거 금방금방 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보유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보유할 이더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스테이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니까 아무 그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법인들이 이더를 내가 많이 사서 들고 있을 만한 유인이 비트코인보다는 더 많은 거죠. 그죠? 결국은 이더가 스테이킹으로 묶여버리면 스테이킹 잔금 현상을 통해서 유통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가스비 같은 거 받아가지고 또 소각해버리고, 아까 EIP 1559,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가스비로 받은 이더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하고, 그죠? 일부를. 그리고 여기서 좀 스테이킹이 돼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더의 가격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실제로는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이 코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선택 요인이지만 그것에 대한 안정성, 어떤 코인으로서의 어떤 그 나름대로 위험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량한 코인들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량한 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나 이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사건이 이 이더에 대한 현물 ETF 승인입니다. 현물 ETF 승인이 가장 먼저 된 것은 비트코인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더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나 그레이스케일이나 바네크나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글로벌 큰 자산 운용사들인데요. 이 프랭클린 템플턴 뭐 이런 데들이 이더를 사기 시작했죠. 그죠? 현물 ETF가 승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이더가 이제 투기적 자산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이 돼 있다. 지금 제도권 자산에 확실하게 편입되어 있는 비트코인하고 이더, 이 두 개는 지금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더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되나요? 이더는 결국은요, 얘가 활용도가 높은 하나의 어떤 그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플랫폼, 거기서 이제 가치가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용성 있는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이더리움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요즘에 들어서는 비트코인보다 야, 이더리움이 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매니아가 있다면 이더에 대한 매니아도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비트코인 반, 이더 반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더를 80%, 비트코인을 20% 이렇게 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더에 대한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얘는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코인이다. 왜? 하나의 그 지금 현재 그 플랫폼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이더에 대한 가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더의 가치는 결국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니 디파이, NFT, DAO, 웹3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될 거다. 요즘 나오는 말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그 플랫폼으로서의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는 더 상승할 거다. 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더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코인이라기보다는 이더리움 플랫폼의 어떤 경제적인 에쿼티, 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더리움 이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이더라고 하는 하나의 코인의 가치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얼마나 많이 활용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니고 어떤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어떤 분들은 뭐 이더리움은 디지털 실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뭐 비트코인이 1등이고 이더리움이 2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디지털 은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보다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결국은 이더리움은 그냥 디지털 경제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더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추정이지만 점점점 더 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도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지만, 이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는 어떤 자산의 가치 저장이라고 하는 수단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면, 이쪽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거죠. 플랫폼은 굉장히 그 어떤 다양하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더의 가치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